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추진을 위해 새만금 통합시나 특별자치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행정관할이 김제시가 아니라 해도 항상 김제시에 인접해 있기에 상호 발전할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덩달아 김제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당할 것이며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인구가 흡수되어 김제시 소멸을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구역, 자치권으로 구성됩니다. 주민, 구역,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 요소로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성립의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되고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하며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김제시 자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도가 최소한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김제시 시민에게 새만금은 김제시의 최소한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입니다. 새만금이라는 어원 자체가 만경평야의 만자와 김제평야의 금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가 그대로 투영된 김제 시민의 아픈 역사입니다. 한때 농업도시로 번영했던 김제시가 산업화를 따라가지 못해 도시와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요즘에는 그 아픔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구상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 의해서 처음 수립되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새만금 지구 간척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림수산부 적극적인 음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에야 처음으로 방조제가 착공될 수 있었고 1995년 환경담론이 본격화되면서 법적인 소송과 환경 갈등, 사회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이르서야 방조제가 준공됨으로써 첫 방조제 착공에서 준공까지 무려 2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은 전북지역 특히 김제 시민에게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근대화 시기에 국가 주도 집중된 국토 개발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지역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권의 빈번한 새만금 정책 목표 변경과 환경 갈등, 사회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김제 시민이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을 반복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일종의 애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발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 체계 연구 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설문조사 방식은 현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방조제 중국의 20년,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40년이 된 시점에서 겨우 방조제가 준공되었고 이후 새만금 지역 구역 관리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때 당연히 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이 주민들의 높은 선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 분할 후 통합관리 방안 일환의 설문지 설명 자료 단점으로 갈등 장기화 및 종합발전 전략 저해라는 설명 문구를 써넣음으로써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오랜 갈등에 지친 설문 응답자들이 일환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 설문지가 세 가지 행정구역 관리 방안에 대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설계된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효율성에 대한 질문은 세 가지로 구성된 것임에 반하여 민주성에 대한 질문은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 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20년 새만금 개발청에서 실시한
새만금 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은 9년이 지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201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새만금 지역 관리를 위한 최선의 관리 방안으로 세계 시군 통합에 의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전제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전략가에서는 새만금 개발청의 이러한 연구 후 한계점에 대해 얼마나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10월 15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새만금 개발청의 새만금 개발 이후 역할 요청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개발 이후에도 특별 행정기관이나 특별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제시는 이미 새만금 특별시라는 외부 요인이 없어도 다양한 지표들에 의할 때 소멸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새만금이 특별시로 설정된다면 김제시는 하나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빠르게 내려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특별시의 사례를 보면 세종시로 순수히 유입된 인구 중 약 60% 정도가 세종시와 연접하고 있는 세종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고 세종시가 주변 시군 지역의 인구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종시 주변 10km 반경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에서 새만금 전략가의 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하여 새만금 사업법 개정 발의 동향 시 부당성을 대시민 홍보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법 개정 결사 저지, 결의대회, 각 기관 항의 방문, 시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중대한 정책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 계획은 아마추어 시민단체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제시와는 다르게 전북도청은 새만금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기에 모색하기 위해서 새만금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포럼과 워킹그룹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정북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북연구원은 2021년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 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만금 개발청과 2021년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 영역들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제시청 새만금 전략가의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양항만과는 김제시 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신항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적기에 김제시장에게 조언, 연구, 자문을 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새만금 신항만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김제시 존립을 위해서 새만금 전략과에서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11년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제 시민의 새만금과 관련된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자우더제이 프로젝트나 일본 하치로카타 간척지 매립 사업의 반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각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척지가 매립된 이후에 신규 지자체가 설치된 사례보다 기존 지자체의 귀속시킨 사례들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 분쟁에 관한 다수 연구와 정책 보고서가 있고 2021년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판결과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제시 측이 이러한 정책 연구와 보고서의 판례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고 있고 새만금 갈등이 다시 발생했을 때 김제시의 입장을 이론적, 논리적,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만금 전략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전략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